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글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돌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무기징역인 남자. 잘생긴 게 죄니까 잘생긴 게 죄라면 무기징역이다. 네. 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스스로 외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그 남자. 네, 반갑습니다. 이토록 돌빈님께서 현실을 직시할 줄 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을 따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예. 해주실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기가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냄새가 좀 지독한데요.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뭐 한 7, 8년 전쯤 그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경기도였고요. 경기도에 신차 영업사원 30대 초중반의 똘비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똘비가 차를 판매를 함에 있어서 괜찮은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매장에 10명의 영업사원이 있다라고 하면요, 보통 1등하고 2등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매달 똑같아요. 1, 2등은 잘 팔아요, 항상. 그리고 3등부터 한 7등 정도까지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8등부터 10등은 늘 그 자리입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돌아가요, 영업조직 보면은. 똘비는 한 4등 정도 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팔긴 파는데 더 올라가곤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러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똘비는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남자예요. 내가 판매왕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내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매장 내에서 입지를 굳히고 싶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 컸는데, 자동차 브랜드마다 이제는 홍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특성이 있어요. 내가 차를 더 팔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떠한 브랜드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뭐 족자, 현수막, 전단지, 그 다음에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이러한 영업이 먹혀 들어가는 브랜드가 있고요. 또 어떤 브랜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뭐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가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친분을 쌓고 거기서 차를 판매하는 게 더 좋은 이러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똘비가 있었던 브랜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하는 게 더 이득인 그러한 브랜드였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족자, 현수막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네. 인터넷 영업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족자나 현수막은 차에 싣고 다니면서 어디 손님을 만나든 아니면 뭐 상담을 가든 뭐라든 돌아다니면서 곳곳에다가 내가 달면 되겠다.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생각보다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전단지예요. 전단지를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우체통에 넣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왜 마트 전단지가 외출했다 들어오면은 현관문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한 번씩 다 보셨죠? 그러한 영업도 있어요. 판촉하는 방법이. 네. 근데 우체통에 넣는 거는 사실상 별로 효험이 없고요. 제 경험에도 이 현관문에 붙이는 게 조금 더 효험이 있기는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있으면 좀 화가 나요. 쓰레기만 붙어있는 거니까. 예, 솔직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똘비가 해보니까 이거 아파트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짱구를 굴리다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후배가 있었어요. 이 후배를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나이였고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학교 마치고 잠깐 일은 했었는데 지금은 놀고 있는 백수였어요. 백수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리를 알아보면서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알바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대요, 그 동생이. 그래서 똘비가 점심밥을 먹으면서 야, 너 아르바이트 하나 할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형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전단지나 좀 붙여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 줄 건데? 그러길래 뭐 천장에 한 3만 원 줄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철수가 그걸 듣더니 아유 안 해요. 뭔 3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대신에 내가 이거 하나 확실히 해줄게. 내가 상담을 하거들랑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전단지 보고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팔고 썬팅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남은 돈 딱 반절로 갈라가지고 네 거 수당으로 챙겨줄게. 어때? 야 미친듯이 한번 전단지 한번 달아봐. 너 의외로 이거 돈 괜찮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생각을 이렇게 하더니 그래요 형? 뭐 형이 그런 걸로 날 속일 리는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철수가. 왜 그랬냐? 운동도 할 겸 돈도 벌 겸 얼마나 좋아요. 노는 시간에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우리 그 대리점에다 얘기할 테니까 공짜로 나오는 전단지가 있어. 내가 좀 많이 신청을 할 테니까 한 4,000부 5,000부 정도 일단 먼저 줄게.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진 다음에 대리점에다 얘기해가지고 전단지를 몽창 받은 거예요. 최대한.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수한테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녔어요. 하루는. 그래서 자 봐봐라. 아파트를 돌 때 말이다. 자 이거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처음이라면은 이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전에 붙이는 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예. 오전에는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트를 붙이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도로 다 띄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체통에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청소해 주신 아줌마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판촉은 될 수 있으면 오후 3시 넘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후 3시 넘어가지고 아파트를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그러면서 테이프는 스카치 테이프가 아닌 종이 테이프를 씁니다. 그래야 짝짝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찢어서 조금 찢어서 딱 붙여서 앞에다 하나씩 딱딱 붙이는 거야. 붙이는 위치는 자 찐득이 같은 거 안 남는 장소 그리고 문 손잡이나 초인종 쪽에다 붙여. 그래야 떼본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옆에 페인트 발라져 있는 데다 붙이지 마. 그거 페인트 떨어졌다고 전화 온다 하고 노하우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되게 쉽네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둘이서 찢어져가지고 열심히 판촉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철수 이 녀석이 차가 있었으니까 차 트렁크에다가 전단지 5,000부 정도 되는 거를 싹 실어준 거예요. 이게 5,000부가 많은 것 같아도 열심히 돌면은 금방 소진되거든. 그러니까 잘 한번 해봐. 내가 반드시 챙겨줄게 수당.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알았다고. 그 약속한 대로 철수가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철수의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수는 트렁크에다가 전단지를 가득 싣고 운동도 할 겸 딱 운동복 딱 입고 네. 아파트를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전단지를 붙여서 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차를 사야 본인이 조금 더 큰 돈을 벌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잘 사는 아파트로 가자.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고가의 아파트죠. 고가의 아파트를 딱 갔을 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경비 아저씨의 이 경비는 삼엄하고 공동 현관은 더럽게 안 열리는구나. 이거를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동 현관 옆에 서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주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 열린 틈에 쏙 들어가가지고 막 붙였대요. 한 개 동을 붙이고 두 번째 동을 붙이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발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그래서 소리가 막 나니까 뭐지? 동네 주민들 내려가나? 보면 인사해야겠다 하고 붙이는데 이거 시커먼 사람이 내려오더래요. 봤더니 모자 쓴 경비 아저씨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저씨! 하고 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신고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기껏 붙인 거를 한 땀 한 땀 다시 다 뗐대요. 다시 다 떼가지고 나와서 또 가는데 이게 처음 해보잖아요. 철수는 무섭다. 뭔가 쩔린다. 경비 아저씨 되게 무섭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경비가 삼엄한 아파트가 아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파트로 가자. 그래가지고 뭐 중간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쪽으로 갔대요. 갔더니 확실히 조금 더 여기는 사람 사는 그런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붙였대요. 그러면 보통은 한 층에 두 가구씩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입에 단내가 나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막 무릎이 쑤셔요. 위에서부터 걸어서 계속 내려오니까. 그날 뒤지게 붙였대요. 그러면서 사진 찍고 왜냐하면 천장당 몇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절반 넘게 소진을 했어요. 5,000장 받은 거에서. 사람이란 동물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짜자자자자 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복도식 아파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쪽으로 넘어갔는데 7, 8년 전이잖아요. 네. 7, 8년 전이면 복도식 아파트면은 조금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복도식이겠죠. 그게 많은 동네로 넘어가서 막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쭉 걸어가면서 10집, 15집을 막 붙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네. 편합니까? 그래갖고 야, 내가 대가리가 멍청했구나. 진작 이런 곳을 다녔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붙이다가 복도식 아파트면 보통 사람들 걸어다니는 복도에서 옆을 딱 보면은 아파트 밑이 쫙 내려다 보이잖아요. 빡 붙이다가 고층이었대요. 밑을 딱 내려다 봤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아파트가 한 8개? 10개 동이 쫙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도 한번 붙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우연히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싹 붙이고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제끼고 다음에 조금 더 돌다가 거기를 간 거예요. 봐놨던 그 아파트를. 막상 차를 가지고 그쪽을 들어가니까 그래, 여기 아파트 진짜 오래되긴 했었지. 기억이 나더래요.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동네가 아니니까. 여기다 붙여야겠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끌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그냥 조용하더래요. 그냥 여기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5층인가 6층짜리인가 되게 낮은 층수의 아파트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복도식은 아닌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 7, 8라인 쫙쫙쫙쫙 들어간 입구가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대요. 예전에 지어진 그 LH 아파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공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가지고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딱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전단지 좀 챙기고 테이프 챙기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좀 을씨년스럽긴 했대요. 뭔가 좀 휑하니 여긴 참 좀 근다.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가 하면서 어찌됐건 들어가서 붙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첫 번째 동을 붙이고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동 가가지고 쭉 붙이는데 4층 정도 올라갔었을 때래요. 현관문에다가 테이프를 딱 붙이는데 현관문이 떨껑 하면서 삑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현관문이 열리고 보인 그 집의 모습은 집이 비워져 있었는데 아주 난장판으로 비워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사람이 여긴 안 사는 집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층 붙이고 또 옆에 라인 넘어가서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다 보니까 뭐가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붙이고 있었는데 여기는 손잡이가 이건 부서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손잡이를 살짝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봤대요. 그랬더니 이 문고리 전체가 덜렁덜렁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짝 잡고 당겼더니 텅 하면서 그냥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안을 이렇게 봤더니 또 안에가 비워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여기는 안 사는 그래 좀 오래된 아파트니까 빈집이 많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위에 층 올라가서 또 붙이다가 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또 열었더니 열리더래요. 문이 또 비어있더래요. 어떤 집은 진짜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어떤 집은 완전 그냥 개 난장판이었고 뭐야 사람이 안 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만 이 동은 사람이 안 사나? 이상하네? 그러면서 또 옆에 동을 이렇게 봤대요.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아파트 안을 쭉 보니까 또 옆에 동은 이렇게 사람들 사는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가 일이 있었나? 공사를 하니라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모르겠다. 야, 여기 어찌됐건 세대수가 좀 되니까 빨리 붙이고 그냥 나가자 이 생각을 가지고 또 걸어 올라갔대요. 이제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걸어 올라가서 이제 막 붙이고 5층까지 싹 붙이고 걸어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찰커덩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끼익 하면서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욕먹겠네 하고 있는데 위에서 짜박짜박 하면서 자기야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계단 위쪽을 쳐다보면서 예 그러니까 아저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올라갔더니 복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분이셨는데 복장이 꽤나 타이트하게 입은 그런 여자분이셨대요. 한껏 뭐라고 해야 될까 멋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데 얼굴이나 이 생김새를 보면 우리가 얼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미성년자다 어린 친구인데 이 생각이 딱 그냥 눈에 들어오더래요.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고등학생 여자 중에 일진을 표현할 때 그 딱 붙는 치마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딱 그런 이미지였대요.
저기요 아저씨 이런 거 막 붙이면 어떡해요 막 따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예, 미안해요 근데 이게 자동차예요. 읽어보시면은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문을 땅 닫더래요. 그러면서 내려가세요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뚜벅뚜벅 내려왔대요. 그래서 4층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뒤에 여자애가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어디 나가는 길에 지금 이렇게 나랑 마주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층을 내려와서 3층으로 내려가는 그쪽을 딱 내려가는데 4층하고 3층 사이 계단 중간쯤 왔을 때 코너를 딱 돌면은 3층에 있는 집 그 현관문이 보일 거 아니에요. 현관문이 좀 열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3층으로 내려가는 두 번째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3층 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여자애가 하나 나오더래요. 딱 보니까 아까 전에 5층에서 봤던 애 또래 정도 보이는 애였대요. 뭐지? 하는데 걔가 딱 나오더니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붙인 거예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진짜 아저씨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몰라요 하면서 막 본인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한데 이거 자동차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뭐 필요 없으시면은 제가 지금 떼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저씨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아저씨 이거 우리 아버지가 되게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저씨 잠깐 들어와서 이거 얘기 좀 하고 가래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차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아저씨 들어와서 이거는 아빠가 부르니까 말 좀 하고 가시라고 글더래요. 그래서 쟤 똥 밟았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미안해요 학생 하면서 들어와요 하면 3층 그 문을 딱 열고 애가 들어가더래요 안으로. 그래가지고 계단 내려와서 3층 그쪽으로 가는데 머리 위쪽에서 찰커덩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4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별다른 생각 없이 3층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집이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보면은 일단 바닥부터 신발 신고 돌아다녀가지고 바닥도 엉망이었고 아주 개판이었대요 집이. 그런데 여기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화가 좀 났대요. 철수가 이놈의 새끼 오빠 무서운 거 모르고 장난질을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저기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학생들 어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니들 몇 살이야 지금? 니들 여기서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언성을 올린 거예요 철수가. 그러니까는 여자애 2명이 있잖아요. 5층 하나 3층 하나 둘이서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보는데 막 진짜 어처구니가 뺨을 후려갈기길래 아유 나와 이 새끼들아 하고 막 나가는데 여기 들어올 때 4층에서 철커덩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현관문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더래요. 봤더니 5명 정도 되는 남자가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 순간 이거 조금 안 좋은데? 이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겁이 확 나더래요. 나가려고 하는데 5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뭡니까? 그러니까는 남자애가 얘기를 하더래요. 남자는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 이쪽 저쪽인 이러한 나이로 구성된 5명의 남자였대요. 한 명은 몸무게가 좋게 150kg는 나가 보였고 나머지 2명도 좀 몸무게가 나가 보였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조금 말랐고 이런 조합이었는데 얼굴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얘네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면 150kg 정도 나가 보이는 애가 제일 대장 같아 보였는데 옷 입은 스타일이 그 옛날에 빅뱅의 뭐 하루하루 노래 아시죠? 그 시절에 그 빅뱅이 입었던 이런 옷 스타일로 입고 계시더래요. 되게 쌍팔년도스럽게 옛날 뭐야 이 사람은. 그런데 액세서리나 왠지 느껴지는 게 얘네는 중국 쪽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2명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생긴 것만 봐도 이거는 이쪽 중국 쪽은 아니고 더 왼쪽으로 가는구나. 저 동남아나 방글라데시 이쪽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뭡니까? 그러니까는 5명 중에 1명이 한국말을 하더래요. 가만히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투나 억양이 그 우리 다큐나 영화에서 봤던 전형적인 그 연변말이라고 그러죠. 뭐 조선족말 그 이수진과 그 개그우먼께서 하시는 그 말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는 거 제가 잘 못하겠는데 딱 그 말투더래요. 그 말투를 듣는데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전단지를 제가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뒤에 있는 저 방글라데시 같이 생긴 그분이 문을 땅 닫더래요. 그 순간 잘못됐다. 가진 거 일단은 싹 털리겠구나. 그냥 이 생각까지만 했대요. 딱 들어오더니 그 한국말을 하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저씨 잠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요. 존댓말을 하더래요. 요자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이 집 깊숙한 곳으로 본인을 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방 같은 곳 저 안쪽까지 코너까지 밀려서 들어갔대요. 남정네 5명이 본인을 둘러싸고 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 2명이 한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7명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리번 이러고 있는데 앉아요. 글더래요. 근데 여기 의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쭈그려 앉았대요. 일단은 이렇게 쭈그려 앉으니까 앞바다리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앞바다리를 했대요. 이게 나중에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건데 앞바다리를 하고 있으면 바로 못 도망가잖아요. 힘을 줘서. 그러니까 일단 앞바다리를 하게 시켰다라고 생각이 된대요. 앞바다리를 하고 그 더러운 방바닥에 이렇게 앉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그렇구나 하고 지갑 빼고 핸드폰 빼고 라이터 빼고 담배 빼고 해서 싹 빼갖고 앞에 탈탈탈탈 털어서 놔줬대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주워들어가지고 한 명은 핸드폰을 보고 한 명은 지갑을 막 보는데 지갑 안에 2만 원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이거밖에 없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계좌 열어라 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핸드폰을 풀었대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옆으로 쪼르륵 오더니 마치 진짜 친한 친구처럼 옆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핸드폰 그 어플 쭉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금융 어플이 보이는 것마다 본인 손으로 직접 찍어줘가지고 로그인하게 만들어서 잔액이 얼마인지 다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이체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싹 이체를 했대요. 결국은. 맞서 싸워볼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대요. 얘네들 표정이 이게 한국 이런 껄렁껄렁한 사람 만난 거랑은 느낌이 진짜 너무 달랐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일단 싹 이체해주고 일단 신고를 해야겠다. 못 돌려받겠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다 털어봤자 사실상 150이 안 됐대요. 싹 털어봤자. 그래가지고 목숨값을 바꿀 순 없으니까 싹 털어주고 나니까 핸드폰 다시 주라고. 핸드폰을 줬대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싹 한쪽에 챙겨두고 일어나라고 시켰대요. 그러니까 살짝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우리가 센터 친다고 그러죠. 반스 옆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탈탈탈탈 이렇게 한번 치더래요. 그러더니 중국말을 하더랍니다. 중국말로 그 제일 150kg쯤 나가 보인다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씩 웃더래요. 씩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 한국말 하는 그 남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옷 싹 벗어라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옷을요? 그러니까는 2번 말하게 하지 말라. 옷 싹 벗어라 글더래요. 옷을 벗었대요. 그래가지고 바지 벗고 티 벗고 싹 벗었답니다. 팬티만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말 하는 사람이 벗어라! 말 못 알아듣나? 벗어라!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팬티를 잡고 팬티까지요? 왜냐면 옆에 여자애들도 있잖아요. 벗으라고 하니까 벗었대요. 팬티까지.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얘네들 눈빛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 목숨 하나 정도는 너무 우습다라는 이 느낌이 들었대요. 얘네들 눈빛이나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싹 벗었대요. 팬티까지. 그러니까는 그 뒤에 그 고삐리 여자애들 얘네는 막 킥킥거리고 웃고 막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이렇게 쓱 하더니 그러더래요. 남자애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어깨를 탁탁 이렇게 잡고 하더니 앉으라고 다시 자리에. 그래서 앉았대요. 앞바다리하고 앉으라고 해서 앞바다리하고 앉았대요. 지들끼리 한쪽 가서 뭐라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그 뚱땡이라고 할게요. 150kg 뚱땡이가 제일 마른 애한테 뭐라고 얘기 지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뽀르륵 나가더니 한 5분 있다가 뭘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별건 아니었대요. 그 공구 박스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건 왜 들고 오나 싶었더니 공구 박스를 열으니까 그 우리 케이블 타이 두꺼운 거 큰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타이를 묻더래요. 손을 열중샷 자세 뒤로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꽉 묶어놓고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 털었으면 그냥 보내주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 나가서 이거 어디다 신고하고 안 그럴 테니까 저 그냥 내보내 주십시오.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옷까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한국말 하는 애가 진짜 비릿한 웃음으로 씩 웃더래요. 씩 웃으면서 뭘 내놓긴 네가 아직 아무것도 안 내놨는데 하면서 웃더래요. 아이씨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똥땡이가 또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또 한국말 하는 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그 철수거 옷 있죠. 옷을 몇 개 이렇게 뒤지더니 그 안에서 빤스를 이렇게 빼더래요. 그러면서 빤스를 툭 던져주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애한테 뭐라 하니까 옆에 애가 가서 그 뒤로 묶어놨던 케이블 타이를 풀러주더래요. 끊어서 팬티 입으라고. 그래서 내보내주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팬티를 다시 이렇게 입었대요. 이게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데 이 팬티만 입어도 문화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팬티 하나 입었을 뿐인데 진짜로 이 부끄러움이 싹 사라지고 너무나도 감사하더래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다시 뒤로 손 하라고. 그래서 다시 케이블 타이로 묶더래요. 본인을 다시 뒤로 이렇게 묶였대요. 그러고 시간이 한참 지났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깥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단지를 붙이러 나오는 시간이 오후 3시 넘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지고 있었대요. 얘네들이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고삐리로 보이는 그 여자애가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오더래요. 본인한테 들면서 오빠 담배 하나 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까치만 주십시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여자애가 담배 한 까치를 빼더니 불 붙여서 쭉 빨아가지고 입에다 딱 물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니까는 필요하면 또 얘기해요. 뭐 담배 하나 못 주겠어? 얼마짜린데? 그러더랍니다.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리 알면 안 좋을 텐데 들려줘? 오빠 들려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오빠 참 내 얼굴도 잘생기고 네, 그래서 오빠 내가 알려준다. 오빠 저녁에 오늘 한 12시 넘으면 오빠 사람들이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싹 털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 싹 털릴 건데 시간 오래 안 걸린다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너무 소름 돋게 비슷했던 내용이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 있죠. 캄보디아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쪽 나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쪽 나라에서 사람을 정말 못 살게 굴었던 비슷한 방식의 얘기를 그때 이 고삐리로 본 여자를 통해서 들었대요. 이런 일을 앞으로 네가 겪을 거다.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나면서 너무 두려우면서 막 이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학생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애가 킥킥거리면서 진짜 걸쭉하게 앞에다 침을 쓱 뱉으면서 하는 말이 오빠 처음만 조금 이상하지 이거 하다 보면 아무 느낌 안 들거든? 오빠는 왜 그런 걸 모를까?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오빠도 이거 해봐라? 하나도 안 미안해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얘네들 눈에는 죄책감, 죄의식 전혀 없었대요. 그냥 돈 벌었다? 초롱초롱한 그 눈빛만 보이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눈 같았대요. 큰일 났다 이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괜히 자취한다고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도 내가 집에 안 들어간 것도 모를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대요. 그렇게 시간이 더 많이 흘렀어요. 어두워요 상당히. 한밤중이에요. 새벽 돌아오면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아까 이 여자애가 한 말이 머릿속 계속 맴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은 손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100번 정도는 막 풀어보려고 힘을 줬던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이 손목이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본인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피가 꽤나 나고 있을지 모른다 느낌이 들 정도였대요. 왜 그러냐면 케이블 타이하고 손목 사이가 미끌미끌했대요. 그러면은 피가 난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이게 어떡해요. 온 힘을 다 해서 그냥 끊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막 어금니 깎게 물고 막 그렇게 쌩 힘을 피니까 피가 묻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끄러지면서 손이 빠졌대요. 한 손이. 진짜 온 힘을 막 주니까 툭 뒤에서 손이 빠진 게 느껴지고 남자의 5명, 여자의 2명, 합이 7명인데 7명 중에 5명은 나가 있고 남자의 2명만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상황이었대요. 나머지 5명은 어디 갔나 몰라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손이 툭 빠지니까 나머지 손 빼놓고 손은 그대로 뒤로 한 상태에서 저기요 하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명밖에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한 명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그 동남아 쪽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대요. 저기요, 물 좀 없어요? 물, 워터. 그러니까는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무표정하게 돌아서서 나가는데, 여기서 정말 유심히 봤던 건 뭐였냐면 얘한테 지금 무기가 있나 없나 이걸 진짜 유심히 봤대요. 무기가 없더래요. 그런데 2명 있는 거 알아요. 한 명은 또 어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소리를 질렀대요. 워터, 목말라, 물 주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들어오더래요. 이때 진짜 유심히 막 본 거예요. 눈으로. 허리춤, 안주머니 쪽, 바지 쪽, 칼이 있나 없나 막 훑은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는 2명이 들어와서 본인을 때리려고 하더래요. 딱 뚜벅뚜벅 걸은 뉘앙스가 이거 죽방 한 대 날리고 시작하겠구나, 이런 뉘앙스로 둘이 들어오는데, 그 짧은 찰나에 온 정신 집중해서 스캔을 딱 마치고 무기 없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어린이 태권도 출신이에요, 이 철수가. 네. 또 나름 한다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쫙 내뻗으니까 2명이 화들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면상을 꽂고 나머지 한 명은 박치기를 했대요, 본인이. 박치기를 하고 막 옆에서 부여잡길래 막 본인도 발로 밀어차고 맨발로 문을 열고 아파트 바깥으로 막 뛰어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얘네 2명이 목숨을 걸고 쫓아오더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잡히면 죽는다, 이거는 진짜 100% 죽는다 하고 막 뛰어나가는데, 이때 안 거예요. 불 켜진 방이 없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진짜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미쳐있을 시기거든요, 진짜. 광기에 사로잡혔었잖아요, 우리가. 재개발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딱 지금 과정이 지내시던 분들 싹 내보내고 주변에 펜스 치잖아요. 그러려고 준비하는 그 단계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곳이 되게 조금 그 범죄 온상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더 수시로 많이 이런 곳은 돌기도 하고 근다고 하더라고요. 막 뛰어나가는데, 야, 얘네 달리기 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달리다가 잡혔대요. 잡혔는데 사람이 글잖아요. 지금은 내가 얘를 때려가지고 법적인 처벌이 어쩌고 이런 거 머릿속에 없고 그냥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이제 주먹을 하나 내뻗을 때마다 맞아라가 아니고 죽어라 이 느낌으로 주먹을 질렀대요. 막 휘두른 거예요. 뭐 김두한처럼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죽어라 심정으로 한 명 딱 턱에 꽂히니까 이 사람이 휘청할 때 우리 진짜 그 UFC에서 파운딩 하는 거 있잖아. 위에서 밑으로 찍는 거. 막 진짜 미친 듯이 온 힘을 쥐어짜내서 아드레날린 폭발하면서 막 찍고 있는데 한 명이 더 보이길래 엄청 큰 소리로 욕을 막 한 거예요. 너 다가와, 개야 다가와, 하면서 소리 막 지르고 하니까 한 명이 선뜻 못 다가오더래요. 한 명은 본인 무릎 밑에 피떡이 돼 있고 다가와, 이 개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한 명이 주춤주춤 하더니 옆을 이렇게 보니까는 나무 짝대기 있잖아요, 강목 같은 거, 그걸 하나 이렇게 주워 들라고 가더래요. 철수가 그거 보고 바로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입구 쪽으로. 본인 차로 갈까 했는데 차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대요. 단지 바깥으로 나가서 불과 진짜로 한 15초만 뛰어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막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쳐다보죠. 뭔 미친 사람이 팬티 차림에 저러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 이게 계시길래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머니 신고 좀 해주십시오 막 얘기를 해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신고하고 진짜로 1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바로 그 경찰차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기다고 한 번만 봐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철수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면은 문방구가 하나 있었대요. 진짜로 오래된 문방구였는데 여기도 곧 방 빼려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아저씨가 일단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본인 거 추리닝 바지랑 이 외투 같은 거 하나 주셔서 감사히도 그거 입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에서 신는 실내화 있죠, 흰색, 그거 사이즈 맞는 거 하나 빼서 그냥 신으라고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 앉아서 전화 한 통 쓰자고 해서 똘비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똘비한테 전화를 했냐, 그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하기에는 좀 그랬고요. 친구나 누구한테 일단 전화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돌비님도 혹시 친구들 연락처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요즘 다 담아두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혹시? 없죠. 요즘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똘비 형한테 전화를 했냐? 똘비가 영업을 하잖아요. 전화번호를 되게 기억하기 너무 쉽게 해놨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생각이 나길래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똘비 형한테 DOLB7777 해갖고 형님 저 철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뭔 번호야? 그러니까 형님 이거 어디 옆에 어디 그 문방구인데요. 야 형님 여기로 좀 와주세요. 막 그러니까는 야 나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야 너 뭐야 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말로 하긴 길고 형 나 죽다 살아났어. 형 전단지 묻히다 나 투를 뿜었어 형님. 나 좀 데리러 와줘 형님. 나 미치겠어. 막 말도 없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똘비 형이 알았어 형이 지금 갈게. 그러더니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나 봐요. 똘비 형 포함해가지고 3명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야씨 너 괜찮아? 그러니까 형 나 말도 말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조사까지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상황이 어떤지 이거는 그 경찰분들이 조사를 해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다 완료를 하고 똘비 형이 태워서 간 거예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본인 옷으로 갈아입고 손이랑 이런 데 다친 거 약 발라주시고 똘비 형이 야 이 문디 화상아 딱 보면 모르냐 아파트 사람 안 사는 거 미치겠다. 내가 전단지 붙이다가 그런 일 겪은 놈은 내가 너 하나 본다. 아유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근데 걔네가 뭐 어디에 있었는데 더 자세히 얘기해봐서 막 진짜 자세하게 숨결 하나하나까지 그냥 싹 썰을 풀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걸 듣고 알았어 하고 나왔대요. 똘비가 마음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철수 시점이 아닌 똘비 시점으로 돌아갈게요. 이 철수 동생 이 녀석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 같고 이제 막 괘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온 멤버 중에 한 명은 술 안 먹었어가지고 동생이었대요. 본인보다. 야 A야 그 아파트로 다시 한번 가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선배님 그걸 또 못 돌아가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러니까 가봐 이 새끼야. 가가지고 이 쌍놈 보이면 아주 그냥 꽂아버리니까 가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아파트 근처를 갔대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우리 생각에는 바로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그럴 것 같지만 또 안 그래요. 이게 현실은 따로 조사가 동트고 이루어질 때 그분들이 오셔서 조사를 하시는 거지 그 오밤중에 바로 막 CSI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도착하니까 진짜 을씨년스럽고 조용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차 한쪽에 대놓고 시동 끄고 내려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여기는 뭐 가출한 애들 이런 애들이 숨어 들어가지고 있긴 참 좋게 생겼네. 야 아까 몇 동이라고 그랬지? 뭐 2동. 저기구나. 야 이 쌍놈의 새끼 아주 하는데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동 쪽에서 2동에서 일이 있었고 3동 쪽에서 작은 불빛이 사삭하고 움직이는 게 보인 거예요. 예. 3동 쪽 마치 핸드폰 후레쉬 불빛 잠깐 사삭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인 곳 층수를 딱 세니까는 2층이었대요. 트렁크 열어가지고 트렁크 안에 그 골프채가 있었대요. 그래서 골프채 빼가지고 야 니들 다 같이 가게. 혼자 가려면 무서우니까. 왜냐면 똘비가 조금 되게 호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쪽수 딸리면 바로 철수하는 거다 하면서 쫙 걸어서 들어가니까는 그 뒤로 퍽 소리가 나더래요. 아파트 뒤쪽으로. 느낌이 딱 그거였대요.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누구 뛰어내렸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뒤쪽으로 막 뛰어서 갔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남자의 하나가 딱 떨어진 다음에 일어서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쫓아간 거예요. 셋이서 골프채를 들고. 그런데 또 그게 있답니다. 이게 우리 귀종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골프채를 들고 쫓아가려면은 빨리 뛰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이게. 근데 골프채를 버리고 뛰자니 그건 무섭답니다. 이게. 그래 골프채를 들고 한참 쫓아가다가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씩씩거리면서 돌아서서 차를 타고 착 나오는데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닌데요. 이 아파트 단지를 쫙 나오는데 앞쪽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대요. 근데 헤드램프가 그쪽을 비추면서 옆으로 싹 돌았는데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 철수가 이야기한 그 모습의 사람들이 그 안에 한가득 타 있는 게 순간적으로 싹 보인 거예요. 그런데 똘비가 우연찮게 딱 봤는데 헤드램프가 그 도는 그 찰나의 사이에 이 승용차 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 있고 그 눈빛이 싹 보이는데 그 잠깐이지만 물론 분위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름이 끼치더래요.
내가 이거 괜히 호기를 부렸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밀려 들어오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쪽팔리니까 동생들 앞에서 또 말은 못하고 가자, 뭐 알아서 잡아주겠지 하고 그날 밤에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조사가 이뤄졌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지문 등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지문 감식 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최소한 한국인 2명은 있었잖아요, 여자애들. 네. 지문이 안 나와요. 걔네들이 어디를 짓고 이거 다 아는데도. 그러면 답은 하나래요. 주민등록을 안 한 애들, 진짜로 어린애들이 맞았던 거예요. 예. 이 진짜 어린애들이 그쪽으로 손을 댄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애들이. 예. 왜냐, 남자들을 꼬시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지문 이런 거 신경도 안 쓴대요. 왜냐면 주민등록 자체를 안 했어요, 얘네들은. 그냥 진짜 훨씬 어려서부터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이야, 예. 이런 애들이 있고 걔네들한테 잘못 얽혀서 죽을 뻔한 일을 겪은 그런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하겠다. 와. 그날 진짜. 만약에 탈출을 못했으면 네.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런 애들이 단순히 유혹을 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온갖 이런 생쇼를 해서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돌비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여자애가 떽떽거리면은 방심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와, 근데 진짜 왜 동네꼬마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섭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실공포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지만 그거를 믿는 분들도 있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댓글, 동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다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저한테 많은 소스를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둠의 꼬봉 형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형님이 저한테 뭐 다 이야기는 해주신 건 아닙니다만 전에 돌비님한테도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분명히 어둠의 꼬봉 형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듣고 내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다고, 항상. 세상은. 그럼요. 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 얘기도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런 시국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모두 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맞죠. 말씀드려봤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어쨌든 동네꼬마님께서 말씀하신 현실 공포들이 진짜 우리는 한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야 뭐 뉴스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치고, 와, 이래서 좀 더 무섭죠. 조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예. 이야기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옳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보시면요, 매일매일 정말 뭐지 하면서 보면 실종 문자가 오죠. 예, 이거는 아마 부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실종되었다, 찾는다 라는 문자들도 계속 올 겁니다. 그만큼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이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시마님. 네, 다시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다시마님. 네. 자, 일단은 다시마님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용기를 많이 내주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보통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무당이 아닌데 약간 좀 성무당 짓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대신 좀 네. 변론을 해드리자면,
아, 왜 선무당 짓을 해서 저런 사단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무당 짓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봐야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불을 만지면 뜨겁다라는 걸 몰라, 맨 처음에는. 근데 만져서 네. 데여봐야 아 뜨거워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만진단 말이죠. 그런 네, 느낌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전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기 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도와주고 무시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시마님. 아, 네, 맞아요. 좀 네. 많이 힘들죠. 개입을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상황 자체가. 근데 뭐 네. 함부로 또 관여했다가 또 안 좋은 네.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해 네. 주실 거라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무당이 아니지만 빙의에 걸렸었던 언니를 도와주게 된 이야기예요. 빙의. 그래서 네,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요. 이 언니를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아무래도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지만 사실 스승님 같은 분은 없어요. 뭐 영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무당분이시면 신어머니라던가 신아버지 분이 맞죠. 계시고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그 스승님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런 방식인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는 옆에 있는 할매님이 계시니까 그 신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너가 알아서 해주실 분이 따로 계시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제 지인분인 부당분께서 너는 그냥 할매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너의 운명이 그런 운명인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셔서 그렇게 스승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찾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할매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수살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살귀가 뭐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용어 네. 자체를.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한자도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런 건 잘 못하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통점으로 그 언니가 타로를 볼 줄 아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를 나눴을 때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잘 못 느껴서 그냥 언니가 좀 밝은 사람이지만 좀 어두운 부분이 있긴 하구나 정도만 느꼈고 다들 그런 사연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니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 언니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약간 끼익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이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언니가 항상 있었던 일이었어가지고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주게 되는데 일단 그 언니가 사는 곳이 그렇게 막 따뜻한 곳은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고층이다 보니까 뜨거운 리가 없는데 밥이 그날 밥을 지었는데 하루 만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상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밥을 지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항상 한두 시간 뒤면 밥을 못 먹게 된대요. 상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껴서 그럼 또 무슨 이상한 일은 없었어? 했더니 혼자 있는데 누가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TV도 갑자기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다거나 네.
네, 뭐 수리기사를 불러도 멀쩡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이게 전화상으로 느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만나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할매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 딱 그 말씀이에요. 네가 도와라. 이건 일 네가 해야 터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서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언니가 빙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몸 안에 군단으로 들어가서 귀신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럼 언니한테 문제가 있느냐? 언니한테만 이상 증세가 온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래요. 그 언니의 아버님께 이제 숙주가 되는 그 귀신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더니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아이가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예요, 참고로. 그래서 언니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족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서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종교가 없다는 걸 몰랐었는데 집안이 불교 집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매께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쟤네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지킬 수 있는 신도 없고 그거를 보호할 신도 없다 보니 아마 또 무당을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못할 것이다. 굿도 해야 될 텐데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매가 그 부분에 일단은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걸 빼내고 그리고 저는 굿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래요. 언니가 열심히 믿고 있는 종교의 신에게 가서 빌래요. 본인의 신, 본인이 믿고 있는 신. 그래서 그러면은 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너구리 오빠가 또 등장해요. 너구리 오빠는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고 집안도 불교 집안이다 보니 절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을 추천을 해달라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절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차가 있어야 또 움직이기 편해서 유일하게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부탁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큰 절 하나랑 그리고 오빠가 추천했던 절 하나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큰 절을 가는 게 먼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절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할매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경험해보라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절을 가기 전에 저에게 너희 세 명끼리 내가 기운을 담은 사탕을 줄 테니 입에 물고 가라. 큰 절에 갈 때는 무조건 물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탕을 물고 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천대왕님이 계시잖아요. 문 지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제가 처음 가본 건 아니에요. 다른 절도 가봤는데 당연히 문에 지키고 계시는 사천대왕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사천대왕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큰 약간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처럼 너무 커다란 거예요.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네. 무섭다 정도지 엄청 무섭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 크기예요. 일반 사람보다 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보다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다가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빠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빠도 제 사연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성격이 되게 불같은 성격이고 그런 걸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뭐가 무서워 가자라고 하는 성격인데 그 오빠도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교 신자다 보니 절을 정말 많이 다니던 오빠예요. 그러면은 그 사천대왕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대요. 처음
처음 봤어요. 그 오빠가 무섭다고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니와 저는 그 차 안에 있고 그 오빠는 거기를 한번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경비를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오빠에게 말을 거는데 이상하게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리는 똑같은데 오빠의 얼굴은 또렷이 보여요. 근데 그 경비를 보신 그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색이에요. 그냥 이목구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 건가 사람인 건가라고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너구리 오빠가 딱 돌아오고 나서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그분 얼굴 보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똑바로 보인대요. 이목구비 있대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물어봤어요. 언니 이 거리에서 지금 저분 얼굴 보여? 라고 했더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도망가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 나오듯이 갔고 그리고 오빠가 추천했던 그 절로 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큰 절에만 가서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는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날이 기운 거예요. 일찍 간 게 아니라 점심때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점점점 또 산이다 보니까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진짜 무서운 걸 겪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고 보니까 커다란 기묘한 색을 띠는 금빛의 부처님 상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둥둥둥 하는 게 쿵쿵쿵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주파수처럼 엄청 큰 둥탁한 무언가가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거기에서 또 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요. 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무서운데 이제 소름이 끼쳐가지고 오빠 저거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냥 약간 산이래요. 그래서 오빠 빨리 가라. 이렇게 빨리 밟아라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다행히 산 중에 가는 중에 해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혜태. 예. 그러니까 해태의 모습인데 실제로 그 산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면서 저게 뭐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태의 모습으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부항하고 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뚝 끊겨요. 그러니까 모습도 안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났던 것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했는데 이제 입구로 들어가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웅전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한 5시, 6시쯤이어가지고 늦었다. 산이면.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때가 추운 날이었거든요. 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지는 때기도 했고 시간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대웅전 쪽으로 일단 가봤더니 저 멀리서 하얀 빛이 나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절에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그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여성분. 네, 여성분께서 걸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딱 오시면서 말하시는 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웅전 가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지금 닫았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네, 당연히 닫았고요. 일단 저기 그나마 부처님 상이 이제 계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기도 올리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 돼요.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 가볼까 하고 갔는데 거기도 무서워요. 예. 거기가 불빛이 아래서 위로 쏘아져 있다 보니까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부처님 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가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무섭다 하더라도 약간 좀 우리를 해칠 것 같다 정도의 무서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드리려고 했던 돈을 거기에 넣게 되고 기도 올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정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때까지 할매가 없었어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얘기를 하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왔냐, 아니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라고 해놓고 왜 그랬냐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생각을 해봐라. 자기의 영역에 있는 신분들이 다 계시는데 내가 대뜸 거기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비밖에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기운이 담겨있는 사탕만 쥐어준 거예요. 미약하게. 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니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가야지. 거기에서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에게 가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보살님께서 말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바로 준비해가지고 일찍이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볼일이 급하게 돼서 도착하자마자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딱 보살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여기 가셨다가 대웅전 가셨다가 거기를 가시고 기도 올리시고 저에게 오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게 되고, 대웅전에서 저를 제외하고 108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앉아서 명상을 하는 정도고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108배를 마치고 또 보살님께 가봤더니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뭘 알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그러는 거는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그럼 원래 신도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안내를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니래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신께서 보낸 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내려오게 돼가지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그 집으로 도착하니까 할매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 아니래요. 이제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구나. 네, 이제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마무리를 했고 이 몸 안에 안 좋았던 것들도 싹 다 뺐으면 당연히 뭔가 더 들어차야 되지 않겠느냐. 후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108배를 시켰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 본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언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또 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또 여러저러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사주를 볼 줄 아는 지인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는 사실 귀신을 보는 거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들려보니까 현관부터 냄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역한 데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언니가 불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 방에는 부처님 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향 냄새만 나고 약간 인센스 향만 나고 거기만 향이 좋고 다른 데는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유독 왠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또 있더라고요. 굶어 죽은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뭔가 떨궈져 있어요. 그걸 미친 듯이 주워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기묘하게 악기라고 해야 될지 악신이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들었던 게 이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실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악마의 느낌이 너무 세게 드는 거야. 유황 냄새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아버님이 계신 방에서. 그래서 바로 누구 방인지 알고 있었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언니의 동생분이 있었는데 동생분도 귀신을 믿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문득 그 얘기를 해줬어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죽은 강아지가 있을 텐데 핀 강아지지?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생김새였는지 그것도 싹 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힘을 얻어서 여러저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얘기를 해보니 확실히 가위 눌리는 것도 몇 번 있었고요. 그 동생도 여러 현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가 봐 살았대요. 그래서 여거저거 방법으로 제가 도와주게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진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원래 집마다 지키고 있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가셨더라고요. 힘을 못 써요, 아예. 그래서 그것도 도와줄 겸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할매가 말하는 대로 상을 차리고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무당은 아니지만 그때는 할매께서 제 몸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때 의식을 치르고 나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니가 그 빙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니가 원래 되게 성숙한 성격이고 말할 때도 안녕?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언니인데 언니가 갑자기 완전히 180도가 변해가지고 야,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버릴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 할매가 탁 들어와서 나가. 그러면 안 되지. 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고서 달래고 해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 그럼 좋은 곳 보내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 보내줄 테니 너도 내가 누군지 아지 않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할매라고 해서 할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되게 선하고 정말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네, 선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하더라고요. 누나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 그만 괴롭히고 나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버님께 있는 것도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의식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언니가 왔을 때 바로 꺼내서 보내는 그 의식을 치르고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언니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네. 뭔가 그 안에 더 뭔가 처절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버님께서 사실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람을 낮잡아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업이 좀 함부로 대하는 있으셨구나. 그런 업이 너무 많아서 예. 할매께서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니네 아버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혼자 그렇게 업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은데 가족들한테도 민피를 많이 끼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을 욕하는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그 애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네가 무당이야? 그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찔릴 만한 제가 이제 멈칫할 만한 거를 다행히 할매가 탁 붙잡고 어딜 함부로 떠드느냐 입 닥쳐라. 원래는 좀 심하게 말을 했는데 쌍욕을 했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라고 네가 붙들어라 네가 붙들어야 된다 하면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할매가 또 쓰는 그 부채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항상 들고 다니라고 하는 부채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칼처럼 쓰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듣는다. 달래도 달래지가 않는다 싶으면은 칼로 찌르듯이 푹 찌르더라고요. 부채로 그러니까, 찌르는 거네. 예. 네, 근데 그게 느낌이 그냥 살짝 되는 정도거든요. 힘 정도가. 근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놈은 데려갈 가치가 없다. 여기서 소멸될래 말래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갈게요 죄송해요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여러저러 빙의도 많이 있었어요. 뭐 남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차는 경우는 사실 구멍 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어디 왜 구멍이 났었을까? 아마 그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가 타로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예민한 사람이죠. 예. 네,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언니를 제외하고는 예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말을 하셨겠죠.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니까 그 집안을 가지고 휘젓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원래도 그랬었지만. 근데 언니가 그게 딱 어느 순간 예민해진 게 점점점 생기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귀신이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미지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울린다거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원래도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원래 되게 굳건했거든요. 난 잘할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점점점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거짓말이잖아. 너 그런 거 못하잖아. 너 원래 그럴 수 없었잖아.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니까 빈 곳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언니가 그런 경우도 생겼고 또 아버님께서 언니에게도 좋은 소리를 못해서 그거를 또 이용하다 보니까 원한을 서리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주와 비슷하게 이뤄진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언니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가족,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고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 A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자식을 공격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업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할매께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말을 제대로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네. 적을 만들지 마라. 너를 보호하고 싶으면 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해결되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분은? 해결되고 나서 원래는 밥을 못 먹었어요, 언니가. 오. 근데 정말 잘 먹고 예. 네, 살이 쪘어요. 오.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도 풀리고 예. 또 원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서로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변하게 됐고 집안에도 평화가 왔었어요. 다시마님께서 진짜 선행을 베푼 거네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선무당짓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다시마님. 아, 그렇죠. 그거를 왜 하지 말라는지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선무당짓,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당이 아닌데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땐 책임을 못 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무당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제가 약간 그렇대요. 무당이 원래는 돼야 됐는데 네. 거부를 해서 무당이 아닌 무당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판가름 정도는 이제 할매께서 해주시니까 얘기를 듣고 살아라. 안 된다 하면 무조건 하지 말고 네.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네 운명이니까 네 운명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걱정돼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죄책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무당짓이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네가 할 일이다. 할매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네가 네 삶을 살면 돼.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 네가 그러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왜 선무당짓 얘기를 했냐면요. 선무당짓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줍지 않은 가짜 무당들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아시겠죠? 네, 너무 진짜 그런 사짜 무당, 그러니까 무당인 척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시선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것도 좋은 말씀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다시마님께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선무당짓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가 아니라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뭔가가 있었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어달라 라고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다시마님 아유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 상으로 누가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부처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정리하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신들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약초 같은 사람이래요. 약초?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는 그 절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큰 절에 악신이 있는데 그 네. 악신을 부처님의 상으로 가둬놓은 상황이었대요. 어호.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되지가 않아서 만일에 이게 제가 역이용한다 치면은 저를 홀려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 위험했다. 네, 정말 위험해서 그 사천대왕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 무섭게 만들었던 이유도 그 이유였고, 그리고 그거를 쫓아왔던 이유도 거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저를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 한마디로 좀 긴장 좀 해. 그 영적인 그 영빨이라 그러죠. 그거 다 세워놔. 네. 안테나 세워놔. 네. 좀 이런 느낌으로 일단 들어갈 때 기선제압 하면서 뭔가 무섭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네. 예민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마님 아까 이제 부처 형상이 쫓아왔다고 했을 때 에이, 이건 부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저는 이미 했었고. 네, 그리고 네.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네. 알기로는 부처는 형상이 없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아, 네, 맞아요. 예, 부처는 네. 형상이 없다. 애초에. 네,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하고 나오는 것은 그냥 일종의 좀 뭔가 네. 둔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네. 다시마님이 이 부분까지 찝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마님도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이고요. 시들무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다시마님 이야기 항상 또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시마님이 겪는 영적인 세상은 이랬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시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마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다시마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해주실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네네. 네, 저번 사연 때 좀 느꼈던 게, 이번에는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야 왜 이 다시마는 영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겠죠. 네, 주제는 그대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건데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당신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소수긴 하더라도. 아니요, 소수 아니에요. 분명- 많아요. 많은데 네, 얘기를 맞아요. 잘 못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 사연을 듣고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네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일단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성격이 지금과 완전 정반대였고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믿지 못하고 정도 없었고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짐고 가신다. 저밖에 없다. 그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고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오히려 용기를 못 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도 믿지 않았었고요. 귀신이 보이기 전까지는 귀신의 귀자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있어봤자 내 인생에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보이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조현병인가? 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엄청 많았고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어쩌다 보니 또 소문이 났어요. 쟤는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면 다들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쉽지 않죠. 예.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기종님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거부를 많이 했어요. 보일 리가 없다. 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을 때도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네. 너 혹시 귀신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할머니가 무당분이신데도 부적을 써왔대요. 근데 부적을 써왔는데 부적을 붙여도 풍수지리도 좋아도 가위에 계속 눌린다. 근데 혹시 너는 뭐 보인다고 하니 내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 무당 아니야. 내가 뭐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그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기만 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아니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않느냐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계속 뭐라 하길래 그래 알았다 하면서 말해준 게 부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더니 부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부적을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그분이 잘못 쓰실 리가 없잖아. 그걸 받아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말하지 말지 뭐하러 나한테 물어봤냐.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알아서 해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쟤 보이는 거 거짓말이다. 헐, 관심 받으려고 그런다. 네, 관심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시절이라서 제가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도 그랬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래 니들이 뭘 알겠냐 하면서 넘겼는데 어느 날 나중에 또 소문이 돌아요. 사실 걔가 말한 게 맞았다. 그러니까 부적이 진짜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태웠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걔가 와서 사과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았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도 못 믿고 있는데 누굴 감히 도와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결됐다니 뭐 잘됐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해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쌍둥이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쌍둥이 사건 때 처음으로 제가 귀신의 빙이 됐던 얘를 도와주게 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그냥 약간 좀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엄청 제가 따지고 들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냐. 무당 찾으면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엄청 따지고 들었었는데 그때도 할매가 그래도 너가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 어차피 도울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마침 부탁했던 얘가 제가 귀신이 처음 보였을 때 당시에는 좀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줬다가 크게 되었죠. 배드 엔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이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건 진짜 많이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뭔 일이시길래. 예. 귀신은 중학교 때 보였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일반 사람에게 밧줄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의미를 몰랐지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느냐 마느냐 이게 그걸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살아왔는데 일이 하나 터지게 돼요. 정말 친했던 여자애인데 친구가 정말 예쁘게 생긴 애였어요. 블랙핑크의 리사를 닮았을 정도로 정말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예. 네, 그 친구가 정말 웃상이고 자주 웃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안녕, 잘 가 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지만 밧줄에 묻어 있었고요. 굉장히 아, 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부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 친구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2번 시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었고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나는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좀 더 말이라도 할 걸. 심지어 할매가 경고도 했어요. 쟤 이대로 떠나보내도 되냐.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을까. 예. 장례식도 못 갔고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걔가 약골당에 있는데 못 갔어요. 아직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너무 미안해서 정말 더 슬픈 사실은 그 이후로 귀신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안 찾아오더라고요. 예. 찾아오질 않아요. 제가 보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말을 했어요. 근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어디에 뭐 갇혔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 아이의 얼굴을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보이던 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제가 신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원래는 그냥 일요일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갈 정도로 정말 빌었어요.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장님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가져가 달라. 근데 2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도 오히려 그 보이는 건 더 점점 선명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영적인 사건들이 1년에 4분기에 나뉘어서 1분기마다 오더라고요. 너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진짜 사람이 죽겠구나. 잘못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천천히 도와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게 되면 사실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매번마다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너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막 갑자기 전화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뭐 애지몽을 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현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공장을 좀 가서 돈 좀 네.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해서 공장을 가게 됐는데 그 공장도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기운이 되게 음산했고 안 좋은 곳이긴 했지만 사실 그걸 잘 버티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좀 아니랬어요. 정말 튼튼한 몸이었고 웬만해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살짝 배만 아플 정도지 정말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을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영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이 바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엔 공장에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런 모습까지 봐요. 저랑 친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귓가에 어떤 여자애가 와서 제가 거짓말했어. 제가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언니가 정말 좋아요. 잘해요. 엄청 좋은 언니인데 이 언니가 갑자기 대뜸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어떤 사람한테 왜 나한테 뒷담을 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돼가지고 그 사람이 되려 언니 나 싫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친하게 지냈을 때는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런 귀신들이 한 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마치 해결하라는 듯이. 그때도 저는 사실 조용히 있었어요. 네. 그냥 언니에게만 물어보고 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 정도만 물어보고 더 이상 묻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치에 가깝긴 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점 그런 걸 무시하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하혈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정말 건강했는데 평소에 그거 공장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도 좀 무거운 걸 많이 들기도 하고 뭐 감농사를 하기도 했어가지고 좀 무거운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하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너무 피가 많이 쏟았는지 얼굴이 푸른빛이 돈다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내가 방치를 하니까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되는구나 싶어서 언니에게 일부러 원석 팔찌 혹시 아신가요? 원석 팔찌를 제가 기운을 담아서 만들어주게 돼가지고 그 언니에게 선물을 해주니 그 이후로 언니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혈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도와주면 내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영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구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교훈이 있었잖아요. 너무 과하게 도와주면 안 되고 아예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운명의 흐름대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평택 공장에서 일했을 때 제가 무당을 찾아가 봤거든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때 그 무당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너 그래야 산다고. 너 운명대로 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고 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둬라. 너한테 온 이유가 있다. 너의 전생에 뭐가 있었겠지. 그거에 대해서 푼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 현타가 와요. 왜요?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나니까 더 그런 거예요. 나 언제 살아? 나는 나를 어떻게 살지? 그게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절하게 돼요. 설마니 또 무슨 일이 생긴가 싶어서 그래도 많이 도와줬는데 한 번 정도 거절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 하반신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거절하고 나서 자다 일어났는데 상반신은 일어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주물러서 만져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그 거절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연락해서 저 이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발가락 끝부분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짝 강제성도 있긴 하네요. 보니까. 네, 엄청 심해요. 반강제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와주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해요.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나도 내 삶 살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좀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덜해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다가도 울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마님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이 잠깐의 시간으로 대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보고 아니면 혹은 남의 인생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또 안 좋은 일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다시마님께서도 지금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은 이런 공포 이야기 듣다 보면 아니 뭐 무당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서 저렇게 또 선무당 짓을 하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분명히 다시마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무당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시든 자유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걸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마님께서 전부 이야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전부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감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해오신 거고 그게 반강제성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학창 시절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귀신을 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용하려고 네. 그냥 내 앞날을 알고 싶어서 뭐 위험을 알고 싶어서 그냥 이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사람이 많이 무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다시마님은 그래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당신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라는 건데 글쎄요. 다시마님처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거는 여기 계신 누가 겪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보시는 분들 혹은 영적인 능력으로 남을 돕고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경우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